김재현 최고인데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한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해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최민희 의원이 고릴라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국회를 만든 것 오로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동물국회의 주범들을 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동물국회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몇몇 이 여성 의원들을 동물과 연관시킨 겁니다. 지난 30일 국감이었죠? 이런 발언도 있었죠. 윤석열이 강은정 잡으려다 못 잡았고, 이승윤 잡으려다가 못 잡았고, 서영교 잡으려다 못 잡았고, 박지원 잡으려다 못 잡았고, 다 당한 사람들. 안에 보세요. 와서 사람 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 한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폭발돼. 저때 이제 꾀꾀기다, 서팔계다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걸 김지현 최고가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저 발언, 김재현 최고위원 발언이 있었던 최고위를 보면서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지금 절제나 품격 이런 것이 완전히 상실됐고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자체를 적대시하는 이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과거에도 이 발언으로 문제돼서 징계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당이 나서서 징계를 하고 자제를 촉구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발언 보십시오. 아무리 국회가 격한 공방을 한 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금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평가를 갖고 저런 식의 매우 모욕적인, 그냥 일반인들 사석에서 관계에서도 저렇게 표현하면 당장 드자비하고 쌈나죠. 그런 얘기를 공개된 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하고 또 뭐궁 성희롱적 발언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더 문제는 저 발언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웃고 이 상황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감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사가 사용된 것은 여야 공이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야당 지도부가 가지고 와서 개개인을 공격하고 매우 모욕적인 그리고 성희롱적인 언사로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꾀꾀기에 서팔계, 우리 도직구에 나오시는 여야 분들은 모두 다 품격 있는 말을 잘 쓰시는 분들인데 국회는 그런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찬진 금감원장의 과거 발언이 또 드러나 논란입니다. 지난 과거 발언들이 몇 개 논란이었어요. 본인의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헌법에 다주택을 금지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 작작하라, 청산하라, 뭐 이런 발언들, 내로남불 발언은 논란이 되는데 이번엔 어떤 과거 발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임대료를 실제 실비 수준으로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집주인 실제 지출 비용 제외한 마진 없는 금액의 의미로 추정돼요. 실비 수준. 공공 규제에 의한 임대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2017년에 역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 본인이 상가 2채로 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만 수백만 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상가와 중고 오피스텔 상가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언을 김정 장관님 했어요. 다주택자는 헌법에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였고 투자 좀 작작해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상가에 도로에 아파트 주택을 했고
그 월세 받지 마라, 실비 수준 말아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상가 두 채에서 월세 받고 있고 뭐 하나 말과 행동이 맞는 게 없다. 이게 논란인데 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에 이 투자하는 게 가계 대출을 올리고 또 가계 대출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가 그거를 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과거가 본인의 행적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 다주택 다상가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모두 다 경매로 다 벌어들입니다. 남의 피눈물이 흘려져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도로를 매입하면서 그냥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상가를 매입할 때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상가로 받아도 되고 아파트 두 채로 전환해도 되는 그런 딱지가 붙은 거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역시 그 상가에서 임대를 주고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신고에. 그렇다면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그러면 당장 이번에 이렇게 실비로 이렇게 내놓는다. 내 상가 팔릴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가뿐만 아니라 자기 살던 아파트에도 전주에 18억에 팔렸던 거 일주일 만에 4억 올려가지고 자기가 호가 형성하는 거 내놓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대로라면 실비 받아라. 본인 상가 임대비를 실비만 받던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싹쓸이 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내 거 내놓는 척하면서 팔겠다고 내놨던 그 아파트 4억 올려서 내놨던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말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걸 규제하고 있다. 어제자 뉴스에는 보니까 1제곱미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걸려가지고 전세 대출 못 받아서 신혼집 마련 못하게 된 어떤 젊은이의 사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딱 그 1제곱미터 지분 증여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듣지 않고 말로는 뻔드르르 해요. 근데 실행에 옮기려면 지금 바로 그만두세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돕는 방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말을 말든가예요. 말은 다 사람 국민들 훈계한 거 아닙니까? 작작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작작 17년 강의 때. 부동산 투자 작작해라. 미래 세대를 위해 청산하라. 해놓고 본인은 아파트 두 채, 상가 두 채, 도로 부지까지 사고 그것도 경매로. 이것도 안 맞고. 다주택자는 헌법에 금지시킨다. 이런 사실은 과격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주택자를 헌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런 발언을 해놓고 본인은 다주택을 일궈왔고. 이번엔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실비를 받아라. 그거 국가가 통제해라. 본인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2017년도로 이제 참여연대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 내용을 다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런 걸 보면서 상당히 정의롭다. 그것도 변호사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어떤 뭐 재산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을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또 헌법에 또 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임대료도 제한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내용을 보면 서민들 위한 것처럼 이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은 사회주의자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은 가장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이게 모순적인 거죠. 뭐 경매로 집 사고 상가 사고 뭐 도로 부지 사고 그래갖고 수익을 막 창출해요. 보니까 이번에 뭐 아파트 한 채 팔았잖아요. 그것도 딱 보니까 주가지수 ETF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났을 겁니다.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주가지수가 워낙 올라가서. 그래서 돈 버는 규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신문 볼 필요 없다. 이찬진 감독원장이 뭘 했는가를 따라만 가면 경매하면 경매 따라가고 도로 부지 사면
그 재개발 지역 가서 도로 부지 사고 그럼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어떤 행동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자기는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자기는 나 임대료를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주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상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가 임대료 받는 것은 정당한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거와 상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가도 그렇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예. 비는 상가 엄청 많습니다. 주가 지수는 뭐 5천 가겠다고 하는데 경제는 지금 뭐 완전히 뭐 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부동산이 됐건 뭐와 관련돼서 정책을 할 때 과연 이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신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공직자는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특히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과거 발언 논란이 하나라도 더 나오면 과연 저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경고 주셨는데 지금 하나 더 나왔어요. 쓰리아웃입니다. 임명권자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저런 상가 문제랄지 과거 발언들이 자꾸 소환이 되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공직에 그 임명되기 전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그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설명할 때마다 문제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어떨까 싶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임명받은 이후부터는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부활을 돋구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 주셨는데 조경 변호사님 신뢰 문제잖아요. 부동산 규제를 집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금감원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의 책임자 정부의 고위직이 국민들에게는 뭐 전세 끼고 집 사고 팔고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막아놓으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 규제와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놓으면서 불을 일궜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른바 거룩하게 훈계하는 그 위선 논란에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라는 지적이잖아요. 신뢰성인데 본인의 과거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국민들이 과연 금감원장을 신뢰하는가? 뭐 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직에 있는 이상 그 비판은 감당해야 되고 비판이다. 예, 당연히 한데 과연 이제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계속 비판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출 규제 관련돼서 실행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 시선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27, 97, 10, 15 대책으로 이어진 이 부동산 정책은 하나로 다 연결시킨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 관련된 정책에 금감원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 과거 사건들과 과거 발언 바로 연결시켜서 이찬진 금감원장 때문에 정책 전체의 신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인가 또 그렇게 흔들려서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 과거 발언 문제로 직을 사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 또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는 또 본인으로서도 고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평가, 가치관, 인생관, 뭐 위선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공직 맡기 이전의 사건이고 공직을 맡은 이상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켜보고 결과로서 평가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